문을 열었다고 해서 장사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김영자 64세, 미용사 34년 차, 골목상가 2층 끝방, 그곳에 영자의 미용실이 있었습니다. 간판에 전구 2개가 나간 채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계단은 삐걱거렸고 복도엔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영자는 오늘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발자국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가위보다 무거운 건 통장 잔고였습니다. 원장님, 요즘 1만 원 컷 있잖아요. 거기 가려고요. 프랜차이즈가 빠르고 싸서요. 미안해요.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으니까요. 영자는 거울 앞에 앉아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머리카락엔 흰 머리가 반이었습니다. 나도 이제 늙었구나. 지난달 임대료는 카드로 돌렸습니다. 이번 달 전기세는 어떻게 낼지 막막했습니다. 영자는 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지. 34년 동안 손에서 놓지 않았던 가위였습니다. 그 가위로 수천 명의 머리를 잘라줬습니다. 처음 시집 온 새댁들, 면접 보러 가는 청년들, 졸업식 앞둔 학생들, 그 모든 사람들의 설렘과 떨림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영자는 문 앞에 종이 한 장을 붙였습니다. 당분간 휴업합니다. 그 문장을 쓰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펜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당분간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그날 밤 영자는 가게 문을 잠그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울 것 같았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지. 34년을 미용사로 살았습니다. 미용사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얼굴 봤습니다. 영자는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게마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5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동 소리에 영자는 잠에서 깼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문 여세요? 앞머리 좀 다듬고 싶어요. 윤아린, 17세, 고등학교 2학년. 영자는 휴대폰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할인이, 그 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6개월 전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벼운 발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여학생이 들어왔습니다. 저, 머리 좀 다듬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앉아. 영자는 의자를 권했습니다. 아이가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 순간 영자는 숨이 멎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드문드문 빠져 있었습니다. 두피가 훤히 보였습니다. 아이는 거울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항암 치료 중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영자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앞머리만 예쁘게 다듬어 줄게. 앞머리 있으면 훨씬 예뻐 보여. 정말요? 당연하지. 내 눈이 얼마나 예쁜데. 그 눈 살려야지. 아이가 처음으로 거울을 봤습니다. 영자는 조심스럽게 가위를 들었습니다. 앞머리를 다듬었습니다. 얼굴선에 맞게, 눈이 살아나게. 다 됐어. 봐봐. 아이가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와, 예쁘다. 그치? 너 원래 예뻐.
머리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아이가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인이는 한 달에 2번씩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앞머리 또 자랐어요. 그래, 그럼 또 다듬어줘야지. 매번 앞머리만 다듬었습니다. 돈도 안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아이의 밝은 목소리가, 거울 보며 웃는 얼굴이 좋았습니다. 원장님, 저 진짜 예쁘죠? 당연하지. 넌 제일 예뻐. 머리 없어도요? 머리 없어도 여자야. 내 눈빛이 제일 예쁜 거야. 아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자는 휴대폰을 다시 봤습니다. 새벽 5시 할인이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시간에 영자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오늘 문 열어야 하나. 휴업 안내문을 붙인 지 사흘째였습니다. 하지만 할인이는 몰랐을 겁니다. 그래, 오늘까지만 열자. 할인이 왔다 가면 그때 진짜 닫는 거야. 영자는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가게로 가는 길,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영자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오랜만에 미용실이 환해졌습니다. 영자는 가게를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닦았습니다.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샴푸대를 청소했습니다.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끼어 있었습니다. 드라이기를 점검했습니다. 코드가 얽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정리하며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할인이가 오면 앞머리 다듬어주고 예쁘다고 말해주고 그리고 진짜 문을 닫는 겁니다. 영자는 할인이가 늘 앉던 의자를 닦았습니다. 창가 옆 의자였습니다. 할인이는 그 자리를 좋아했습니다. 원장님, 여기 앉으면 햇빛이 따뜻해요. 영자는 의자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 의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9시가 됐습니다. 영자는 의자에 앉아 문을 바라봤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없었습니다. 아직 일찍인가? 10시가 됐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영자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안 오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문자도 확인을 했습니다. 할인이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올까요? 11시가 됐습니다. 커피가 식었습니다. 영자는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자기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할인이는 항암 치료 중이었습니다.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토하면서 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원장님 괜찮아요. 그냥 머리 다듬고 싶어서요. 너 오늘 안 돼. 집에 가서 쉬어. 싫어요. 거울 보고 싶어요. 원장님 거울 보면 기분 좋아져요. 그날 영자는 아이를 의자에 앉히고 앞머리만 살짝 다듬어줬습니다. 아이는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역시 예쁘다. 원장님 손은 마법이에요. 마법은 무슨? 내가 원래 예쁜 거야. 영자는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불안이 더 커졌습니다. 오늘은 진짜 못 오는 건가? 11시 30분. 영자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골목은 한산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안 오는 거야. 몸이 안 좋은 거겠지. 영자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불을 끄려고 스위치에 손을 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겁게 올라오는 발소리였습니다. 영자는 문을 바라봤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삐걱, 삐걱. 계단이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느렸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할인인가? 문고리가 돌아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할인이 엄마였습니다. 영자는 그 순간 모든 걸 알았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영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원장님, 할인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문 여셨네요. 영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할인이가 온다고 해서요. 그 말에 할인 엄마가 무너졌습니다. 그 애가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젯밤에 영자는 손에 들고 있던 빗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빗이 굴러갔습니다. 갔어요. 우리 할인이가. 영자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할인이. 그 밝던 아이가. 원장님, 저 예쁘죠? 하던 그 아이가. 영자는 의자를 붙잡고 겨우 섰습니다. 할인 엄마는 문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11시였어요. 갑자기 숨이 안 쉬어져서 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안 된대요. 할인 엄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자는 다가가 할인 엄마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울음만이 미용실을 채웠습니다. 한참 후 할인 엄마가 말했습니다. 그 애가요. 마지막까지 원장님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머리 감고 싶다고. 영자쌤한테 가면 냄새가 좋아서 살 것 같다고. 영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못 갔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제가 대신 왔어요. 그 애 대신 원장님 한번 보고 싶어서.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아니에요, 원장님. 저 괜찮아요. 아니에요. 앉으세요. 머리 감겨드릴게요. 할인이가 좋아하던 샴푸로요. 할인 엄마는 영자를 봤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인 엄마가 샴푸대에 앉기 전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였습니다. 봉투 겉면에 삐뚤빼뚤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쌤께 이거 그 애가 원장님 드리라고 했어요. 영자는 손을 떨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어젯밤에요. 마지막 날 밤. 링거 꽂힌 손으로 이거 썼어요. 원장님한테 꼭 전해달라고. 자기는 원장님한테 고맙다고. 할인 엄마는 울먹였습니다. 그 말하고 1시간 후에 갔어요. 영자는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인이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읽으세요. 혼자 계실 때 할인 엄마가 말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투를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할인 엄마가 샴푸대에 누웠습니다. 영자는 물을 틀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머리카락을 적셨습니다. 샴푸를 덜어 거품을 냈습니다. 할인이가 좋아하던 라벤더 향이었습니다. 이 냄새, 할인 엄마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애가 좋아하던 거예요. 네, 알아요. 영자는 천천히 머리를 감겼습니다. 거품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졌습니다. 할인 엄마의 눈물이 물에 섞였습니다. 영자의 눈물도 섞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울었습니다. 그 애가요. 할인 엄마가 말했습니다.
항상 여기 오는 게 제일 좋다고 했어요. 원장님이 자기를 예쁘다고 해줘서, 머리 없는 거 창피하지 않다고 해줘서, 거울 보는 게 무섭지 않다고 해줘서, 영자는 물로 거품을 헹궜습니다. 그 애는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머리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눈빛이 진짜 예뻤어요. 살아있는 눈빛이었어요. 그게 제일 예뻤어요. 할인 엄마는 대답 대신 울음만 냈습니다. 영자는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줬습니다. 드라이를 켰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머리카락을 말렸습니다. 영자는 빗으로 천천히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다 됐어요. 할인 엄마가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영자와 할인 엄마. 두 사람 다 눈이 빨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울 속에서 두 사람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할인이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그 애가 없었으면 전 진작에 이 가게 문 닫았을 거예요. 할인 엄마가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애가요, 원장님을 엄마처럼 생각했어요. 진짜 엄마보다 더 자기를 예쁘다고 해준다고. 영자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딸 같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인 엄마가 돌아갔습니다. 영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미용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영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하얀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링거 맞으면서 쓴 글씨였습니다. 영자쌤께, 원장님, 저 윤아린이에요. 이 편지 쓰는 게 진짜 마지막 일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얼마 안 남았대요. 근데 전 괜찮아요. 원장님 덕분에 마지막까지 예쁘게 살았으니까요. 처음 원장님 가게 갔을 때 기억나세요? 저 거울 보기 무서웠어요. 머리 없는 제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근데 원장님이 그러셨잖아요. 넌 머리 없어도 여자야. 내 눈빛이 제일 예뻐. 그 말 듣고 처음으로 거울 봤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아, 나 아직 살아있구나. 나 아직 예쁠 수 있구나. 원장님 가게는요, 머리 자르는 곳이 아니었어요. 살고 싶게 만들어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부탁 하나만 할게요. 가게 문 닫지 마세요. 저 말고도 예쁘고 싶은 사람 많아요. 저 말고도 거울 보기 무서운 사람 많아요. 원장님 손이 필요한 사람 많아요. 제가 못 다듬은 앞머리 다음 생에 만나면 그때 해주세요. 사랑해요, 영자쌤. 할인이가. 영자는 편지를 읽으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할인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그 아이가 마지막까지 자기를 생각해 준 것이, 자기에게 이런 편지를 남겨준 것이, 영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영자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가게 문 닫지 마세요. 그 문장 앞에서 영자는 멈췄습니다. 그래. 닫으면 안 되는구나. 영자는 일어났습니다. 문 앞으로 갔습니다. 당분간 휴업합니다. 종이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미용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 켜져 있네. 동네 아주머니 2명이 올라왔습니다. 원장님, 오늘 문 여셨어요?
휴업 아니었어요? 영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열었어요. 어머, 다행이다. 저 머리 좀 잘라주세요. 저도요. 파마 좀 하고 싶었어요. 영자는 두 사람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오늘은 돈 안 받을 거예요. 예. 왜요? 그냥요. 특별한 날이에요. 영자는 가위를 들었습니다. 34년 동안 잡아온 그 가위. 이제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 가위를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날 오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영자네 미용실 다시 열었대. 오늘 공짜래. 할인이 추모하는 날이래. 사람들은 할인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 안 됐네. 그래도 원장님 만나서 행복했겠다. 영자는 하루 종일 가위를 잡았습니다. 손님마다 말했습니다. 예쁘게 해드릴게요. 오늘은 할인이가 열어준 날이에요. 저녁 무렵 미용실은 환했습니다. 샴푸 향이 가득했습니다. 드라이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그 방이 살아났습니다. 밤 9시 마지막 손님이 돌아갔습니다. 원장님, 내일 또 올게요. 그래요. 기다릴게요. 영자는 문을 닫았습니다.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거울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창가 옆 의자 앞에 섰습니다. 할인이가 늘 앉던 자리. 영자는 그 의자를 그대로 놔뒀습니다. 위에 깨끗한 수건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할인아, 다음에도 와. 그날 못 감은 머리 내가 해줄게. 앞머리 예쁘게 다듬어 줄게. 영자는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간판이 보였습니다. 나갔던 전구 2개, 오늘 새로 갈았습니다. 이제 간판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영자네 미용실, 골목을 밝히는 따뜻한 불빛이었습니다. 영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할인아, 보이지? 불 다시 켰어. 이제 안 꺼. 그날 이후 영자네 미용실은 동네에서 제일 따뜻한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가면 말했습니다. 여기 오면 마음이 예뻐져요. 원장님이 나를 예쁘다고 해줘서 기분 좋아요. 영자는 매일 가위를 잡았습니다. 손님 하나하나에게 말해줬습니다. 당신 예뻐요. 머리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게 제일 예쁜 거예요. 그리고 창가 옆 의자는 항상 비워뒀습니다. 수건 덮인 그 자리.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원장님, 저 자리는 왜 안 쓰세요? 영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자리는 특별한 손님 자리예요. 언젠가 올 거예요. 그때까지 비워둘 거예요.